안녕하세요. 저는 중부대학교 교양학부의 신현정 교수입니다. 오늘부터 4회에 걸쳐서요, 여러분에게 일본 천년 기업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요, 천년 기업의 서막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전통적인 가치는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아마 나라별로 시대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을 텐데요.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3국을 중심으로 그 답을 한번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하고 굉장히 가까이 있고 역사적으로도 많은 관계를 맺었던 중국부터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중국은 자신과 가족의 자산을 의미하는 가산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가문을 중시하는 문화가 있지요. 그런데 대를 이어서 사업을 물려받는 분위기인 일본은 가업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가장 성공한 삶이 뭐냐라고 하는 이 성공한 삶에 대한 표상도 이것의 영향을 많이 받죠. 예를 들면 중국에서 얼마나 부자가 되느냐, 그리고 그 재산을 후대에 얼마나 잘 물려줄 수 있느냐가 성공한 삶의 표상이 되기 때문에 관계, 즉 관시를 맺을 때도 가산을 불릴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친구를 사귀게 됩니다. 반면 혈연 중심의 우리나라는요, 얼마나 높은 사회적 지위를 득하느냐가 성공의 관건이죠. 다시 말해서 입신양명하는 것이 가문을 빛내고 또 나를 낳아주신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혹은 또 정치적으로 입장을 같이 하는 붕당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정당 활동과 비슷한데요. 붕당을 통해서 권력을 쟁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었죠. 자, 그렇다면 일본의 경우는 어떨까요? 일본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미덕은 뭐니 해도 가업의 영속성, 다시 말해서 가업을 승계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인들의 최대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가업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을 다하고 또 거기에 더해서 가업의 맥을 끊지 않고 후대에 잘 계승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과 함께 나라별 성공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언급한 가업과 관련된 질문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자, 일본에는 있는데 한국에는 없는 것,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는데요. 저는 이 가업과 연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힌트를 드렸잖아요. 그것은 바로 200년 이상의 장수 기업의 유무입니다. 자, 다 같이 이 표를 한번 보실까요? 전 세계의 장수 기업 리스트를 조사한 결과인데요. 보시면 일본의 경우에는 3,113개이고 독일인 경우에는 1,563개, 프랑스 331개, 영국 315개, 네덜란드 292개, 그리고 오스트리아 255개, 이탈리아 163개.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의 창업 200년 이상 된 기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와 이웃하고 있는 일본에는 3,113개나 있는데 말이죠.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일본의 장수 기업의 숫자가 한번 살펴보시는 분들은 금방 알아차리실 수 있겠지만 전 세계 장수 기업의 56.3%를 차지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도 아니고요. 1,000년을 넘는 기업이 7개 이상이나 된다라는 사실이 정말 놀랍게 느껴지는데요. 사실 발달된 문명과 과학으로 전 세계를 호령하기도 했고요. 또 서구 자본주의의 본고장인 유럽의 다른 나라들보다 일본의 장수 기업이 월등히 많다는 사실에 좀 놀라움을 넘어서서 조금 당황스럽기까지 한데요. 어떻게 일본은 이러한 놀라운 성과를 이끌어낸 것일까요? 한때는 일본인의 문화적 스승이었고요.
또 유전적으로는 일본인의 조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조차 1000년은 고사하고요. 100년 이상 된 장수기업조차도 고작 2곳밖에 없는데 말이죠. 혹시 일본인의 유전자와는 달리 한국인의 유전자에 어떤 특별한 결격 사유라도 있는 걸까요? 제가 보기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총균쇠의 저자 인류학자 제러미 다이아몬드에 의하면요, 일본인과 한국인은 쌍둥이 형제라고 할 만큼 유전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다고 하니 말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 아닌가요? 이렇게 한국인이나 일본인이 유전적으로 혹은 또 기질적으로 별 차이가 없는데 도대체 무슨 이유로 한국에서는 100년도 가기 힘든 기업이 일본에서는 1000년을 넘게 이어갈 수 있는지, 그 비밀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제부터 그 비밀을 여러분과 함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본 최고의 장수기업의 설립 연도와 업종을 한번 살펴보시죠. 최장수기업은 공고구미라고 하는 목조건축 회사인데요. 장수기업의 주된 업종을 보시면 뭐 건축, 그다음에 숙박업, 그리고 가구, 그리고 또 주류, 꽃꽂이 회사 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 최고로 오래된 이 기업인 일본의 공고구미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여러분과 공부해 보기로 해요. 이 일본 오사카에 있는 목조 건축회사 공고구미는요, 578년에 세워져 있어요. 세워졌고 설립자는 목공기술자 공고 시게미츠라고 하는데요. 공고는 593년에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인 시텐노지를 건립을 합니다. 그런데요, 일본 고베에 위치한 이 사찰은 1995년 정말 10만 채의 건물이 완전히 파괴된 고베 지진에서도 끄떡 없었다는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공고구미가 흔들리면 일본 열도 전체가 흔들린다라는 말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19세기에 들어와서 이제 사찰 건립에 대한 일본 정부의 보호도 없어지고 또 일본 사회가 서구화되면서 사찰 관련 수익이 자연스럽게 줄었고요. 그리고 또 버블 경제의 붕괴로 공고구미는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결국 2006년 1월에 일본 중견 건설업체 다카마츠 건설의 회사 영업권을 넘겨주는 형식으로 흡수 합병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현재까지도 주요 사찰의 관리와 보수는 여전히 공고구미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공고구미의 장인 정신과 사찰 전문 기업으로서의 자존심은 1400년을 넘어서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이 호시료강 같은 경우에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 여관인데요. 이 여관 같은 경우에도 이 여관만이 가진 특별한 어떤 전통이 있습니다. 과거에 뭐 여러 가지 오랜 역사를 가진 데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1400년 46대에 걸쳐서 이어져 내려온 이곳은 호시료강의 과거의 불교 승려였던 그 다이치오 대사가 수행을 하던 중에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온천이 있다라고 하는 하늘의 계시를 받고서요, 제자인 이 젠고로를 시켜서 718년에 만든 온천장입니다. 정말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기후가 온화하고 3m만 파면 미네랄 성분이 풍부해서 온천수가 펑펑 터져 나올 정도로 온천에 최적화된 장소인데요. 이 전통을 중요시하는 이 료강은 가족주의 경영을 바탕으로 철저한 장자계승 원칙과 또 집안 대대로 내려온 이 여관을 방문한 모든 이가 자기가 최고의 손님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이 겸손의 미덕을 발휘하는 것이 장수의 비결이라고 합니다. 자, 저는 오늘 여러분께 1000년을 이어가는 일본 기업의 비밀의 열쇠가 될 문제 하나를 낼까 합니다. 여러분, 1000년을 이어온 세계 최고의 장수 기업의 창업주는 누구일까요? 문제가 너무 어렵다고요? 그러면 조금 더 쉽게 문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세계 최장수 기업 공고구미를 창업한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글쎄요, 눈치가 빠른 분들은 벌써 답을 찾으신 분들도 계시고 설마 하면서 답을 망설이는 분도 계신 것 같네요. 이 문제의 정답은요, 백제인, 정확하게 말하면 백제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백제의 장인 유중광입니다. 세계 최고의 기업을 창업한 사람이 다름 아닌 바로 우리나라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조금은 쇼킹하면서도 참 기분 좋은 답이죠. 자,
그러니까 잠시 전 소개해드렸던 공고구미의 창업주인 공고시게미츠는 유중광의 일본 이름인 셈입니다. 1440년 전에 유중광을 비롯한 백제의 장인들이 일본 성덕태자의 초청을 받아서 이 사천왕사, 법융사의 사천왕사를 세우게 되고요. 그 중에 한 명이었던 이 시게미츠, 전주류씨 가문의 유중광이죠. 이 사람이 일본에 남아서 대대손손 시텐노지의 증축과 유지 보수를 맡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공고구미의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공고성을 가진 장인을 중심으로 한 가족 기업이 되었고요. 1400년이 넘는 동안 일본의 유명한 목조 건축물들을 건설하고 유지하고 보수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일본 천년 기업의 출발점이었던 1442년의 역사를 가진 공고구미의 창업주가 백제인이었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일본 천년 기업을 밝혀주는 천년 기업의 비밀을 찾아가는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날 세계 최장수 기업을 잇게 한 일본인들의 특별한 문화 DNA에 관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